조금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글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한테 꼭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볼래? 아까 올라온 따끈따끈한 글이었어. 쭉 여기 올라왔던 글인데 있네. 제목이 이거다. 제목이 장수생 탈출 시발 장수생 탈출 너무 행복합니다. 글쓴이가 알잘딱깔센 시발 뭐 그림 뭐 이런 거 알잘 2020년 10월 14일에 올라온 2020년 10월 14일에 올라온 걸 찾으면 있겠네요. 공직생활 자유함인데 알잘딱 깔센 뭐야 필명이 있다고 이지라니까 장수생 된 거 아니야? 근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 공부 4년 횟수로 5년 공부하고 올리 합격했대. 그래 조금 전에 6개월 만에 합격한 일이 있지만 또 5년 횟수로 5년째 합격했는데 얘가 경험을 담을 이야기 해놨는데 와닿는 이야기가 많아. 23세에 간절함 없이 남들 취업 준비하니 시작했던 공부 적당히 인강 듣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오늘은 게임 한 판 해야지 하며 PC방 가고 독서실에 앉아서도 핸드폰 보기를 수십 번. 저는 그렇게 두 번의 시험을 낭비했습니다. 2년 지났네. 25살이 되던 해 시험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감정 컨트롤이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는 하기 싫은데 합격은 하고 싶은 욕심에 제 자신을 깔아먹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1년 다르게 늙어가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하더군요. 엄마 앞에 힘들다고 펑펑 울며 가슴 아프게 하기를 수십 번. 엄마도 지치셨는지 공무원 공부하지 말고 이제 일반 취업을 하라고 하셨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몸, 정신 건강을 망쳐가며 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하겠죠? 건강 나빠졌으니까 건강 나빠지는 거 어느 부모니 그거 지켜보면서 계속 공무원 하락하겠냐? 빨리 안쓰러우니까 그냥 취업해라.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그거잖아. 안 그러냐? 공부 좀 하다가 지치면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부모님도 분명히 야 그냥 취업해. 뭘 그렇게 고생하냐고. 그런데 그 다음 선택 이거죠. 내 감정, 내 힘듦만 보다 애써 무시하던 부모님의 힘듦을 봤습니다. 나보다 더 슬픈 얼굴을 하고 나보다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정신 차리게 됐습니다.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2년 지난 뒤죠. 부모님 얼굴보다 한길쌤 얼굴을 더 자주 보고 한국사를 기준으로 많이 못했대. 달려고 아침 시간을 줄이기 위해 머리도 짧게 자르고 많이 만나던 친구들과 연락도 애써 무시하며 공부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친 첫 시험. 이제 그 다음에겠지. 26이었겠네. 작년 국가직 2문제 잘 들으나 지방직 1문제 차이로 떨어졌대. 국업 수험생이다. 그죠? 국가직 2문제, 지방직 1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힘들긴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 왔다고 해서 합격 근처로 온 거 처음이냐고 스스로를 다 왔다고 합격 근처로 온 거 처음 아니냐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멘탈을 다잡았습니다. 합격 근처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애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애는 내가 만나면 니는 9분 능선에 왔잖아. 야 아직도 커트라인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애들 90%야. 니는 내가 꼭 해주면 이거야. 2점차 1점 떨어졌잖아. 포기할래. 야 웃기지 말라고. 생각해보라고. 지금 시험 치면 네가 수석하기라고. 나머지 떨어진 애들 중에 네가 제일 높잖아. 네가 1등이라고. 그런데 지금 네가 포기한다고? 밑에 애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이제 한 새끼 사라져줬다고. 그래 너는 특별히 무너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합격한다고.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혹시나 동남아 중에도 좀 새 도전하는 애들 있으면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면 나는 국어, 영어 또는 특정 과목에 대해서 법 과목 바닥이었잖아. 근데 지금 그 정상에 와 있잖아. 다 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너 등산도 그렇잖아. 우리 산 올라가는데 정상이 보여. 또 보면서 보이는데도 나 저까지 걸어가 힘들어. 걸어온 3시간과 그리고 올라가면 한 10분이면 가는데 그거 힘들어 나 다시 내려갈래. 야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 어리석냐. 바로 이거지. 그리고 다음 나오네. 근데 문제가 생겼다 봐. 하지만 4년째 공부 몸이 너무 지쳤습니다. 허리 디스크 제일 많이 오는 거다 수험들.
허리 디스크에 체력마저 떨어지니 같은 나이 친구들에 비해 몸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고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날에도 이것만 하고 하자, 이것만 하고 쉬자, 이것만이라도 하고 쉬자며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억지로 이어갔습니다. 올해 합격했어요. 그리고 점똑똑 그 밑에 드디어 올해 합격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나보다 못난 사람을 아래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만 컨트롤 잘하시면 본인이 나 자신만 컨트롤 잘하세요. 본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합격과 허리 디스크와 공황장애를 얻었지만 천천히 회복하려 합니다. 부디 건강하게 수험생활하세요. 발령 날짜를 받아놓고 연수를 들으며 아직도 제가 공무원이 됐다는 게 현실감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감사함을, 이 벅찬 기분을 현직 생활하며 잊지 않기 위해 제가 자주 오는 한길쌤 카페에 저를 위해 혹 제 글로 응원을 받을지도 모를 수험생을 위해 글을 남겨놓습니다. 긴 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따 댓글 좀 길게 하나 써놓을게요. 오늘 글입니다. 한번 꼭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왜냐하면 오늘 학교 오기도 여러 개 있지만 나 이런 것이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나는 강사지만은 6개월 단기 합격 이런 데 안 읽어주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그런 애들이 있구나 생각하면 되지. 본인한테는 안 중요한 거야. 본인은 난 근데 장수생 탈출 이런 애 같은 경우는 배울 점이 많잖아. 왜냐하면 너도 혹시나 올지 모르는 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부모님과의 갈등이거나 또는 혼자 스스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여러 가지가 지금 단계에 다 나왔어. 수험생이 겪을 수 있는 게 다 나온 거야 지금은 얘한테는. 근데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의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사실은 공무원한테 제일 힘든 게 뭐고 아니면 인생 살아가는데 행복의 조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 건강이야. 건강 안 좋아지면 나머지 아무것도 필요 없지. 공무원 됐는데 건강 안 좋으면 그거 뭐 하냐?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무원 하는 거고 그 인생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뭐든지 너가 생각할 때 가장 우선은 뭐다? 건강이라고. 그러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 살아갈 때 경제력이 필요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또 돈 없으면 뭘 할 수 있냐?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살아가면서. 결혼이든 연애든 자기 사회생활이든 돈 없으면 안 돼. 공무원 생활 제일 좋은 게 뭔데? 공무원 직업을 얻는 것도 있지만 돈이 안정적인 경제력 또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경제력이 두 번째, 수험생활의 두 번째 중요한 게 뭔데? 첫째는 건강, 두 번째가 돈이야. 돈만 되는 거 있잖아. 돈만 된다면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 해보라 그래. 근데 대부분 돈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되거나 돈 벌러 가야 되거나 취업을 해야 되거나 부모 지원 안 되면 그런 속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애가 있어. 이것도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12시간 일한다 하는 애 있잖아. 혹시 그 영상 올라갔던데 내가 그거 보고 걔 최근에 만났거든.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어쨌든 간 내가 걔 대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제 3자한테 물었어. 또 다른 애한테 물었는데 얘 합격하겠냐 뭐라니까 걔가 나는 못 물어보는 이제 동료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충분히 합격하다 할 수 있다고 진단해 주더라고. 그러냐고라고 했고 근데 걔가 이 강의를 또 보겠네. 너그 중에도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 그래 이런 애도 있다고. 얘가 지금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아야 되거든. 빚을 갚아야 되고 그 빚을 지난 10년 동안 갚아왔어. 아버지 빚을. 돌아가셨어 아버지. 그래가 진작 알았으면은 재산 상속 포기하는 거 있잖아. 그걸 했으면 그냥 되는데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계속 갚아왔어. 아직 조금 남아있는가 봐. 되게 억척까지 살아와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했어. 내가 왜냐면 그때 약속했잖아. 얘는 분명히 내가 지원해 줄 거라고 후원해 보겠다고. 근데 그래 웃을 일은 아니고 얘가 지금 어디냐면은 이런 말 해도 되나? 어쨌든 식당에 12시 일하는데 230만 원 번대. 근데 내가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쑥스럽기도 하고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 걔한테는 어쨌든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 부족해. 그러면 걔는 그 나머지 걸 이제 내가 뭐냐면 이 식당 12시간 일하면서 공부를 하기 힘들잖아. 밤에 왜냐면은 10시에 집에 가서 2시까지 공부하고 잔다 하더라고. 너무 피곤해. 지금 눈이 감겨. 그래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는 병행 못 한다고 날 판단해. 그래서 지금 내년 국가직 걔가 구급 지방직 구급 친다면은 지금쯤이면 때로는 선택해야 되거든. 너도 그런 선택의 문제 많이 부닥치는데 내가 많이 충고해 준 학생들에 대한 충고는 그거야. 야 본인 스스로 쌤 저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돈 벌가면서 의지하기 싫어서 돈 벌어 공부한다라고 할 때 내가 선택 잘하라고. 6개월 남았다. 예를 들면 이제 6개월 또는 7개월 남았는데 그 7개월간 번 돈을
부모님에게 버려서 갖다 주고 그게 더 과연 효도일까? 아니면 6, 7개월 정도 부모님께 무릎 딱 꿇고 이거 좀 지원해 달라. 내가 돈 벌어서 떨어지는 것보다 이 돈 지원해서 붙는 게 더 낫지 않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라고. 이해돼? 그러면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게 되잖아. 약속했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택하기 원하거든. 누가 봐도 객관화시키면 객관해서 판단하면은 6개월간 번 돈보다 공무원 학계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 너가 공무원 지금 너가 10억 하면은 졸라게 큰 돈이죠. 10억이 상상이 되냐? 근데 내가 이건 몇 해가 됐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 집 사람한테 공무원 포기하고 이제 그만두고 내 조교 좀 도와달라 그랬거든. 학교비 보내주고 이런 거 카페 관련 도와달라 그랬거든. 집사람이 했는 말이 그때 기억나는데 내 당신 못 믿는다 이러더라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그게 뭐냐면 내가 학원 강사로 수능 강사 잘 나가다가 학원하고 출판하다 망했잖아. 빚 때문에 있는 거 봤으니까 학원 강사의 삶은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랑 알아. 그 지금 내가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모른다. 그래서 집사람은 그 당시가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그때 42살이었나? 몇 해 전에. 지금 집사람 나이가 이야기하면 되지. 어쨌든 42살일 때 그때 집사람이 내가 뭐라 했냐면 좋다. 내가 그만둘 테니까 대신에 당신 조건이 있다. 자기가 그때 43살인가 그랬는데 60세까지 벌 돈을 미리 달래. 선불로. 공무원으로 버신 돈을 얼마인데 했거든. 얼마인지 알아? 우리 집사람이 연봉 7천이거든. 그때 연봉 5천이라 그랬다. 연봉 6천 정도 됐을 때인데 지금 우리 집사람 연봉 7천이야. 지금 5급 달아주려고 했는데 안 가고 집사람 6급으로 그냥 있겠다는 거거든. 집사람은. 왜냐면 그 본청은 돌아가려 했는데 집사람은 필요 없다. 본청 들어가면 빡세다. 내가 어느 기관에 들어가네. 본청 들어가면 빡세거든. 나는 자기는 밑에 하고 그래 좀 수월하겠다. 왜 퇴근 빨리 하겠다고. 지가 계산해 보되 본청 가서 한 2년간 늦게 퇴근하느니 퇴근 빨리 하고 자기는 그냥 웰빙 공무원 생활 하겠다 이래서 어쨌든 6급으로 남아있는데 집사람은 잘 가면 4급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 집사람은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집사람도 대학 4학년 때 바로 합격했으니까. 그 지금 이제 오래 생활했죠. 벌써 20년 가까이 그 공무원 생활했죠. 연봉 7천인데 너 계산해봐. 연봉 7천이잖아.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집 사람 나이로 치면은 이제 한 16년 남았네. 16년 연봉 7천에 10년이면 얼마고? 연봉 7천에 10년이면은 7억이 될 것이고 복리이자 따져보니까 집사람 그 계산 다 했어. 복리이자 따져보고 하니까 그 당시에 12억이었어. 12억을 선불로 달라 하더라고. 됐다고. 그냥 계속 근무하라고.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너가 처음에 박봉이라잖아. 공무원 처음 들어가면은 100만 원대 후반. 경찰 소방은 200만 원대. 물론 보너스 나올 때는 더 많지. 3, 400도 벌고 이러잖아. 그렇게 따지는데 모아보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걸 내가 나도 그때 알았어. 처음 알았어.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와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버나? 버니까 모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너도 지금 예를 들어 20대 30 또는 30대 공무원 돼가지고 받는 거 계산해 보면은 너한테는 지금 호주머니 돈도 없고 부모님 의존하거나 벌어놓은 돈 있다 해도 많지 않은 돈 불과 많아봐야 몇 천만 원 그게 다이겠지만은 벌어보니까 모아보니까 이런 돈이 된다는 상상도 못할 돈이 된다는 이해돼요? 그래서 자네들 보는데 결코 적은 것도 아니라는 걸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12억을 또는 이렇게 또는 10몇 억을 벌 수 있는 공무원 되면은 벌 수 있는데 단지 알바하다가 공무원 시험 떨어지게 되면은 이 안정된 공직 생활도 못할 뿐더러 이래가 너무나 안타깝지 않냐. 그 나는 개인적으로 선택하라 친다면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단 일보다는 뭐 해야 되나 돈보다는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게 우선이다. 우선순위 정할 때 나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일반론으로 말하지만은 아까 내가 식당이라는 그런 애는 다르고 또한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걔는 자기 할머니랑 지가 빚도 갚아가야 되고 할머니 먹여 살려야 되고 지도 먹여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좀 돈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이 선택 문제 생기잖아요. 어쨌든 저는 뭐 할 수 있는 형편되는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걔를 하자는 대구를 하고 싶다는 왜냐하면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걔는 그래서 그런 애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방 이 수강 후기 올린 애 있잖아. 그냥 얘 금방 장수생 학기 얘도 마찬가지로 겪는 고통들이 그냥 눈에 보여. 보통 사람들이 겪는 허리 디스크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너도 이 말 하는 이유는 이 중에서 이와 비슷한 장수생이 있을 수 있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미리.
단기 합격하고 안 떨어지고 합격하기를 다 간절히 바라지만 경쟁률을 볼 때 확률적으로 낮단 말이야. 그러면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얘처럼 5년 할 수도 있는 게 공무원 시험이야. 이 바닥이 그래. 그래서 너무 단기 합격했는 것은 너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걔는 기본 영어 실력이 됐을 것이고 또는 전공 과목에 국어 교육이나 또는 영어 교육이나 또는 우리 뭐 역사 교육, 역사학과 이런 데 나왔으면 한 과목 기본 따고 들어가잖아. 거기다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아직 국어시험에 뭐가 남아있냐? 수학과 과학 있잖아. 너 수학 잘해. 과학 같이 잘해. 그럼 거의 한두 과목만 하면 되거든. 그런 애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그런 거는 기준 삼지 말고 만약에 5과목, 얘 같은 경우는 한국사 너무 못했던 애를 하잖아요. 5과목을 다 한다고 생각할 때 절대적인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 1회도 가고 2회도 가고 3회도 가고 그걸 계산해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안에 합격하기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고 특히 또 2년 해도 마찬가지죠. 2년째 합격하면 제일 좋죠. 제일 그나마 낫고 3년 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사람이 힘들면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지? 나는 왜 시험 운이 없지? 왜 나에게만 이러면 사람이 버려진 것 같고 혼자 완전히 외톨이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면 사람 심리가 너무 견디기 힘들데 상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남들도 다 겪고 있네. 수업 일반적으로 겪고 나면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견뎌낼 에너지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나 자네들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나는 강사하기 때문에 자네들이 시행착오 덜 겪고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 계속해서. 한국사 이렇게만 하면 된다. 제발 한국사보다 타 과목에 신경을 써라. 이냥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또 운도 작용해야 되고 저 합격하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날 가서 운도 따라야 되거든. 관운도 따라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도 좀 하고 해주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얘가 아까 했는 말 중에 나 와닿는 게 이거는 와닿다. 뭐냐면은 합격 그래 한두 문제 떨어졌잖아. 아까 국가직 2문제 지금 한 문제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제 이미 뭐 본인은 떨어져도 그렇게 낙담하진 않는다는. 이미 합격권 근처에 와 있네. 엄청나게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난 합격할 것 같다 감이 온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 이야기 했죠. 공부하다 보면은 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아직 택도 아닌 점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해서 그 점수가 올리는 게 우선순위거든. 두 번째는 원래 커트라인 받아보면은 합격하는 점이 만약 85점이었다 치면은 떨어진 애는 80점에서 85점 그 사이 다 있어. 거의 대부분 다. 그 합격권 애들은. 분포표를 그려보면 합격한 애들 또 몇 점을 더 맞춰서 합격했고 떨어진 애들 몇 점짜리 떨어진 애들 너무 많잖아. 그 근처에 와 있는 애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도 따라야 돼. 그럴 때는. 그래서 물론 아예 성적이 올라가서 합격한 애는 뭐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날 꼭 집에 가고 한번 글 읽어봐라. 알았죠? 동영상 보시면도 오늘 날짜에 공직생활 자유함이라는 글을 썼는데 요 분 한번 글을 읽어 한번 봐주십시오. 알겠죠? 자,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 자녀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야. 자, 성적 올리기 위한 또 진도 한번 나볼게요. 고대 경제와 사회.